야무 임기자라도 네. 온갖 탄압과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해놓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 문제예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가 공석인 것보다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근데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딱 임명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조국 교수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질문이 그게 있었잖아요.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고 독립을 보장해 주는 거. 권력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은 개혁된다라고 일단 보는 건데요. 검찰이 정말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풍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케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제대로 된 놈 임명해 놓고 스스로 개혁하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일단은 보여준 것 같고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 좀 있어 주어라 그랬는데 그냥 사표 던진 거고요. 그래서 뭐 부총리가 이제 대리로 해서 진행을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 하나가 또 박승춘이라고 그렇게 그만두라 그래도 안 그만두던 보훈처장 있잖아. 보훈처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이상한 쪽에 그 박근혜 밀명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그 보훈처장도 같이 이번에 그만두게 된 거니까 하나하나씩 뭐 적폐 인사들이 정리가 돼 나가고 있는 그 환경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이제 다음 사임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나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일단은 그 검찰의 수장이 그만두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다는 것 자체는 검찰 내부로에도 그렇고 이 정부의 이제 친박 인사들, 친박 박근혜에게 임명받았던 인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정권에 협조적으로 개혁에 순탄하게 따라오겠다고 하는 일종의 굴복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면에서 굉장히 그 발빠르고 적절한 사태였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던 검찰 권력의 핵심에 있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저 검찰 무시무시한 검찰 권력을 그렇게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은 개혁 대상이 검찰 전체가 아니고 정치검사 50명. 그렇죠. 물론.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줄대가지고 각종 무슨 지검장 나가 있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곳에 권력적인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검찰들을 섞어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데 그것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인사해버리면 되는 건데 김수남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임기가 있어도 정권이 바뀌었고 또 우병우하고의 연관설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잘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것은 뭐 칭찬받을 것도 말 것도 저는 없다고 보고. 안 나간다고 버티면 뭐 최동욱 청장처럼 뭐 뒷조사 해갖고 아들 까갖고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개혁에 있어서의 상당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조국 수석 딱 임명되자마자 바로 그만둬 주니까 이제 후임을 갖고 우리가 아름다운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누구를 앉힐 수 있을 것인가. 조국 교수가 평소에 갖고 있던 검찰에 관한 그 본인의 그 법률학자로서의 소신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공수처, 두 번째가 수사권 기소권에 관한 문제. 이것을 그 지금 현 상태대로 검찰에 그냥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본인의 그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들어왔지만 조국 교수는 검찰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법률적인 판단은 그거는 사법부나 검찰에서 하는 거다. 본인은 그쪽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법률가라는 거죠. 법률가는 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을 경찰과 나누는 방안 이거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 검찰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큰 자기들의 그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서운히로 새 정부에 협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쪽 분야의 불문율 같은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권력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임기가 사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버티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버텨서 자기가 남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박근혜가 임명한 우병우가 사실상 임명한 검찰총장이 임기 채우겠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에 엄청난 빗발쳐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게 털려요. 그렇죠. 여론 언론에 의해서. 언론에서 틀리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자리 모양새 좋게 비켜주고 잘 봐주세요 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잡음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무리 없이 정권 이양을 하게 되는 검찰도 조직이 바뀌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조국 교수 이야기도 그런 건데요. 고비처. 이거 중요한데 고비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담당하는 고비처가 따로 생긴다는 것이 검찰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득권을 완고하게 갖고 있는 애들은 수사권, 기소권도 우리가 막 부려야 되고 언터처블 돼버렸잖아요. 검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조직이 자기들이 감시받을 수 있는 조직이 또 하나 생김으로써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사법체계 안에서 법을 다루는 공무원 역할만 해라 이거예요. 정치에 맞습니다. 개입하지 네. 말고. 맞습니다. 정치검찰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청와대 파견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받지 말아라. 복귀를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국 교수가 꺼내놓은 거거든. 지금 우리 검찰의 문제가 뭐냐면 검사들이나 일선에 있는 인력들을 청와대나 각 행정기관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내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 다음에 걔들을 다시 검찰 권력 안에 수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그쪽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검찰이 지금 국정에 많이 개입을 해왔고 관여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 이 고리를 완전히 끊자는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갔죠. 우병우가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청와대로 가게 되면 검찰이라고 하는 신분이 끝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특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끌어들여요. 그렇죠. 특징.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예.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도 아마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검찰 쪽에서 파견 나가는 검사들이 있겠죠. 특히 민정 쪽 같은 경우는 있을 건데 그 사람들 다시 검찰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국 교수가 우병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또 검찰이 망가져서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 같은 거거든요. 조국 교수의 정확한 그 발언의 어딩을 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학자야.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사가 청와대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청와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검찰에 정확하게 사표를 내고 와라. 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방안은 그런 편법은 없애야겠다.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데 너희들이 청와대에 와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기밀들을 다루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밀 보안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편법을 통해서 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 출신인 그 조 수석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이렇게 주물르거나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을 제한하는 일부 세력이 있고 또 반대로 아예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분이 없잖냐. 쉽게 말해서 조국한테 줄 대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뭐 어떻게 좀 해줘 하고 청탁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그런 점이 오히려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원칙적인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본인이 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본인은 검증만 하는 거고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기로 어떤 그 사람을 검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앉히느냐가 이 조국으로 시작된 개혁의 마무리를 볼 수 있는 수순이라는 거죠. 검사장급 이상의 사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조국 교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요. 서울대 법대 동기들한테는 재수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평상시 때부터. 그러니까 권력에 줄대던 정치검사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재수없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거지. 이 사람이 마치 막 자기 동기들 만나가지고 맨날 술판 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카르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명 안 했을 거로 보고 조국도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검찰 조직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
다만 그들이 알아서 잘 개혁하게끔 뭔가 서브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무슨 사람을 임명하고 이러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고위 공직자 임명하는 것만 있지만요. 원래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의 역할이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민정이란 말이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옛날 고강 같은 때 보면 이제 도승지죠, 도승지. 실제적으로 관리들을 관리하고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민심을 전하는 역할인 건데, 아무튼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큰 만큼 조국 교수가 해 나갈 수 있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차기 인선 구성이 좀 돼서 그토록 바라던 검찰 개혁 진짜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다시는 못 되게끔 확고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학자잖아요. 법학자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조국 교수는 원래 자기 이런 속된 말로 족보, 자기 밑에 그 족보들을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요런 것도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소장 검사, 검찰 내에서 젊은 소장 검사들은 조국 교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조국 교수가 그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검찰 수뇌부에서 만약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집단 항명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아마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이제 6월 중순경에는 조국 그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그 검찰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그 올라오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이나 검증을 해가지고 대규모 인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철밥통으로 불렸던 검찰 내 핵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잘려져 나가고 교체되는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그 시가면. 본인이 뽑아야죠.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뉴스에서 뉴스 방송에 나오는 타이틀 자막 중에 이게 있어요. 우병우 특검법 도입이 본격화되는가. 이게 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검찰 내의 우병우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검찰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우병우 특검법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겠네요. 검찰 개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자기 자리를 던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법 이런 거의 문제 이전에요. 하기 나름인 자리라고 봐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원래의 위치가 검증하고 하는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주요 자리 꼭 그게 검찰뿐만 아니잖아요. 장관이든 주요 국가 관련돼 있는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을 거쳐야 되면 그 사람이 권력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권력을 부렸던 애가 우병우 같은 부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하기 나름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라는 게 참 낯설긴 합니다. SNS에서 늘 흔히 만나는 굉장히 특친? 예, 잘생긴 바르마라는 뭐 그 동네 형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의 평상시 지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냥 법에 관련된 걸 다루는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이 상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20대 초반에 그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검사 되면은 부르는 호칭이 영감님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권위주의를 부렸는지 보시기 바라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짧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 하마평 중에 박영선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이라는 캐릭터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한데 법사위원장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 조직이 만약에 예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같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아예 법 쪽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또 검찰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박영선 의원과 같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추미애 대표도 같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추미애 대표는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은 최씨 남편이자 비선실세라는 정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등 10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정보를 교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박관천 경정이 대한민국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민정과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역할 규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인혜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 수석은 나아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먼저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할 비서관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익힙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직에서 배제되었고 민정수석실은 문 대통령이 어제 함께 언급한 세월호 참사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태 전 특별조사위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건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 청장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7달가량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자 이 청장의 거취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청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간담회 발언을 놓고 본인의 임기를 박근혜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일 뿐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순실 씨가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이 청장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14만 경찰 조직의 사기를 고려해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새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철성은 뭐 음주운전 경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청장이 강신명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 내 장시호라든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순실의 인사라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네.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철성 자체가 그만두는 게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맞겠지만 임기를 보장해야 되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철성은 조직 내에서는 신망이 두텁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청장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일반 순경에서 경찰청장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지전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은 잘 챙기는 인물 같은데 네. 상식적으로도 봤을 때 이거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할 수 있게 1년 한 3개월 알바케 하지 말고 저는 물러나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안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강신명이 물러나면서도 뭐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자기 자녀들 뭐 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논란도 됐었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강신명 후임으로 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에게 대단히 아부했다 저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무슨 청문회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최순실이 뭐 이제 경찰청장 오케이 뭐 이런 문건이 발견되면서 최순실이 낙점한 인사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병우예요. 최순실이 추천을 하고 우병우가 패스 시켜주고 검증해주고 그냥 끝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철성 같은 사람들은 이제 권력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물러나주는 것이 예의라고 보는데 자기 임기 채우겠다고 하면 정말 권력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재수추로라도 당시에 그 강신명 때 일어났던 경찰들 중에 물대포 발사의 사람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벌을 준다거나 그걸로 지금 처벌받는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가 이제 이번 재판 과정 중에 그 사람 프로필을
직접 최순실이가 오케이해서 뭐 이걸 붙여준 걸 김정 차관에게 전해가지고 그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 자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인 거고 이 적폐 하수인으로서 분명히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니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이제 처벌을 기다려야 될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안 넣고 그냥 버티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강제 파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이게 법의 맹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버틴다고 하면 뭔가 이제 뭐 비리라든지 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걸 찾아내가지고 구속 수사해서 파면하는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 2년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소신껏 해라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요. 일단 이철성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뭐 석사 논문 표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기를 들었던 바로 그런 인물인데 그냥 임명시켜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철성은 뭐 물러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물러나주는 게 맞는데 이철성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경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인데 한 임기가 한 1년 남았고 정권이 교체가 안 된 상태로 갔을 때 그런 연속성은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곳에 말도 안 되는 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쫓겨난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권력기관장들은 일괄적으로 나와주는 게 맞아요. 그건 상식적인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청 내에서는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라고는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내부 자기들만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들인 걸로 내부 보이고요. 승진자, 최초의 내부 승진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싶은 완주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은 거가 있을 거라고는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신이 워낙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작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시위대가 시위를 할 때 법원이 시위대의 행진을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했는데 판결로 허가를 했는데 경찰청장이 이거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과 경찰의 공익보호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행진을 막았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일을 대신 위탁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 법원의 판결로 이건 법의 합법이다. 정당한 행위다라고 하는데도 막았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인사 관련 정황에 있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음주운전 관련된 약점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여라라는 얘기를 최순실이 했다고 지금 장시호가 증언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이철성이 자기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그거를 떤다고 치면 어떤 거를 얘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 남아 있으려고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그게 지금 사드와 관련한 성주 주민들을 탄압하고 미군들이 어느 정도 그 기지에 대한 어떤 출입 그리고 어떤 보완과 보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경비 영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철승이가 그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경찰 업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임할 때도 뭐 취임 자체가 박근혜 임기가 얼마 안 남았 몇 년,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취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정도밖에 안 취임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겠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있어요. 누구한테 취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철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경찰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앞잡이, 독재의 앞잡이 했던 그 본능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청 아부하고 막 내가 계속 하게 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부하지 않을까.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설사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외압을 해도 나는 그걸 끌고 갈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런 대쪽 같은 결교로 버티는 게 아닐 거라고. 예. 그리고 지금 김수남이 물러났듯이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도 사실은 억지로 버티면요 털려요. 그러니까 불안감 느끼니까 나에 대한 관심 끊어줘 하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거거든요. 야뭐 임기자라도 네. 온갖 탄압과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해놓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가 공석인 것보다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근데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딱 임명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조국 교수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질문이 그게 있었잖아요.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고 독립을 보장해 주는 거. 권력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은 개혁된다라고 일단 보는 건데요. 검찰이 정말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풍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케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제대로 된 놈 임명해 놓고 스스로 개혁하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일단은 보여준 것 같고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 좀 있어 주어라 그랬는데 그냥 사표 던진 거고요. 그래서 뭐 부총리가 이제 대리로 해서 진행을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 하나가 또 박승춘이라고 그렇게 그만두라 그래도 안 그만두던 보훈처장 있잖아. 보훈처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이상한 쪽에 그 박근혜 밀명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그 보훈처장도 같이 이번에 그만두게 된 거니까 하나하나씩 뭐 적폐 인사들이 정리가 돼 나가고 있는 그 환경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이제 다음 사임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나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일단은 그 검찰의 수장이 그만두고 그 자리가 공석이 됐다는 것 자체는 검찰 내부로에도 그렇고 이 정부의 이제 친박 인사들, 친박 박근혜에게 임명받았던 인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정권에 협조적으로 개혁에 순탄하게 따라오겠다고 하는 일종의 굴복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면에서 굉장히 그 발빠르고 적절한 사태였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던 검찰 권력의 핵심에 있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저 검찰 무시무시한 검찰 권력을 그렇게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은 개혁 대상이 검찰 전체가 아니고 정치검사 50명. 그렇죠. 물론. 예.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줄대가지고 각종 무슨 지검장 나가 있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곳에 권력적인 것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검찰들을 섞어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데 그것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인사해버리면 되는 건데 김수남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임기가 있어도 정권이 바뀌었고 또 우병우하고의 연관설이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잘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가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것은 뭐 칭찬 받을 것도 말 것도 저는 없다고 보고. 안 나간다고 버티면 뭐 최동욱 청장처럼 뭐 뒷조사 해갖고 아들 까갖고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개혁에 있어서의 상당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조국 수석 딱 임명되자마자 바로 그만둬 주니까 이제 후임을 갖고 우리가 아름다운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누구를 앉힐 수 있을 것인가. 조국 교수가 평소에 갖고 있던 검찰에 관한 그 본인의 그 법률학자로서의 소신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공수처, 두 번째가 수사권 기소권에 관한 문제. 이것을 그 지금 현 상태대로 검찰에 그냥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본인의 그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들어왔지만 조국 교수는 검찰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비밀 보안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편법을 통해서 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 출신인 그 조 수석이 검찰 조직을 제대로 이렇게 주물르거나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을 제한하는 일부 세력이 있고 또 반대로 아예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분이 없잖냐. 쉽게 말해서 조국한테 줄 대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뭐 어떻게 좀 해줘하고 청탁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그런 점이 오히려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원칙적인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본인이 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본인은 검증만 하는 거고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기로 어떤 그 사람을 검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앉히느냐가 이 조국으로 시작된 개혁의 마무리를 볼 수 있는 수순이라는 거죠. 검사장급 이상의 사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조국 교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요. 서울대 법대 동기들한테는 재수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평상시 때부터. 그러니까 권력에 줄대던 정치검사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상시에도 재수없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거지. 이 사람이 마치 막 자기 동기들 만나가지고 맨날 술판 벌이고 자기들끼리 그런 카르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명 안 했을 거로 보고 조국도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검찰 조직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 다만 그들이 알아서 잘 개혁하게끔 뭔가 서브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무슨 사람을 임명하고 이러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고위 공직자 임명하는 것만 있지만요. 원래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의 역할이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민정이란 말이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옛날 고강 같은 때 보면 이제 도승지죠, 도승지. 실제적으로 관리들을 관리하고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민심을 전하는 역할인 건데, 아무튼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큰 만큼 조국 교수가 해 나갈 수 있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차기 인선 구성이 좀 돼서 그토록 바라던 검찰 개혁 진짜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다시는 못 되게끔 확고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학자잖아요. 법학자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조국 교수는 원래 자기 이런 속된 말로 족보, 자기 밑에 그 족보들을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요런 것도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소장 검사, 검찰 내에서 젊은 소장 검사들은 조국 교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조국 교수가 그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검찰 수뇌부에서 만약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집단 항명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아마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이제 6월 중순경에는 조국 그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그 검찰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직에서 배제되었고 민정수석실은 문 대통령이 어제 함께 언급한 세월호 참사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태 전 특별조사위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건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 청장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7달가량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자 이 청장의 거취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청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간담회 발언을 놓고 본인의 임기를 박근혜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일 뿐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순실 씨가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이 청장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14만 경찰 조직의 사기를 고려해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새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철성은 뭐 음주운전 경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총장이 강신명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 내 장시호라든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최순실의 인사라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네.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철성 자체가 그만두는 게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맞겠지만 임기를 보장해야 되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철성은 조직 내에서는 신망이 두텁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청장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일반 순경에서 경찰청장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입지전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은 잘 챙기는 인물 같은데 네. 그 상식적으로도 봤을 때 이거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할 수 있게 1년 한 3개월 알바케 하지 말고 저는 물러나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안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강신명이 물러나면서도 뭐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자기 자녀들 뭐 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논란도 됐었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강신명 후임으로 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에게 대단히 아부했다 저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무슨 청문회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최순실이 뭐 이제 경찰청장 오케이 뭐 이런 문건이 발견되면서 최순실이 낙점한 인사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병우예요. 최순실이 추천을 하고 우병우가 패스 시켜주고 검증해주고 그냥 끝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철성 같은 사람들은 이제 권력기관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물러나주는 것이 예의라고 보는데 자기 임기 채우겠다고 하면 정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재수추로라도 당시에 그 강신명 때 일어났던 경찰들 중에 물대포 발사의 사람의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벌을 준다거나 그걸로 지금 처벌받는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가 이제 이번 재판 과정 중에 그 사람 프로필을 직접 최순실이가 오케이해서 뭐 이걸 붙여준 걸 김정 차관에게 전해가지고 그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 자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최순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그 올라오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이나 검증을 해가지고 대규모 인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철밥통으로 불렸던 경찰 내 핵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잘려져 나가고 교체되는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그 시가면. 본인이 뽑아야죠.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뉴스에서 뉴스 방송에 나오는 타이틀 자막 중에 이게 있어요. 우병우 특검법 도입이 본격화되는가. 이게 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검찰 내의 우병우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검찰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우병우 특검법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겠네요. 검찰 개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자기 자리를 던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법 이런 거의 문제 이전에요. 하기 나름인 자리라고 봐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원래의 위치가 검증하고 하는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주요 자리 꼭 그게 검찰뿐만 아니잖아요. 장관이든 주요 국가 관련돼 있는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을 거쳐야 되면 그 사람이 권력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권력을 부렸던 애가 우병우 같은 부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하기 나름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라는 게 참 낯설긴 합니다. SNS에서 늘 흔히 만나는 굉장히 특친? 예, 잘생긴 바르마라는 뭐 그 동네 형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의 평상시 지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냥 법에 관련된 걸 다루는 공무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이 상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20대 초반에 그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검사 되면은 부르는 호칭이 영감님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권위주의를 부렸는지 보시기 바라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짧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 하마평 중에 박영선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이라는 캐릭터만 놓고 보면 좀 이상한데 법사위원장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 조직이 만약에 예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같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아예 법 쪽의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또 검찰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박영선 의원과 같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추미애 대표도 같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추미애 대표는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은 최 씨 남편이자 비선실세라는 정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등 10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정보를 교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박관천 경정이 대한민국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민정과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역할 규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인혜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 수석은 나아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 먼저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할 비서관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 하기로 했고요. 법률적인 판단은 그거는 사법부나 검찰에서 하는 거다. 본인은 그쪽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법률가라는 거죠. 법률가는 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을 경찰과 나누는 방안 이거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 검찰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큰 자기들의 그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서운히로 새 정부에 협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쪽 분야의 불문율 같은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권력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임기가 사실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버티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버텨서 자기가 남는 게 없거든요. 만약에 박근혜가 임명한 우병우가 사실상 임명한 검찰총장이 임기 채우겠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에 엄청난 빗발쳐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게 털려요. 그렇죠. 여론 언론에 의해서. 언론에서 틀리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자리 모양새 좋게 비켜주고 잘 봐주세요 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잡음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무리 없이 정권 이양을 하게 되는 검찰도 조직이 바뀌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조국 교수 이야기도 그런 건데요. 고비처. 이거 중요한데 고비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담당하는 고비처가 따로 생긴다는 것이 검찰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조직에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을 완고하게 갖고 있는 애들은 수사권, 기소권도 우리가 막 부려야 되고 언터처블 돼버렸잖아요. 검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조직이 자기들이 감시받을 수 있는 조직이 또 하나 생김으로써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사법체계 안에서 법을 다루는 공무원 역할만 해라 이거예요. 정치에 맞습니다. 개입하지 네. 말고. 맞습니다. 정치검찰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청와대 파견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받지 말아라. 복귀를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국 교수가 꺼내놓은 거거든. 지금 우리 검찰의 문제가 뭐냐면 검사들이나 일선에 있는 인력들을 청와대나 각 행정기관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내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든 다음에 걔들을 다시 검찰 권력 안에 수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그쪽 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로 검찰이 지금 국정에 많이 개입을 해왔고 관여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 이 고리를 완전히 끊자는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갔죠. 우병우가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청와대로 가게 되면 검찰이라고 하는 신분이 끝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특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끌어들여요. 그렇죠. 특징.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예.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도 아마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검찰 쪽에서 파견 나가는 검사들이 있겠죠. 특히 민정 쪽 같은 경우는 있을 건데 그 사람들 다시 검찰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국 교수가 우병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또 검찰이 망가져서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런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 같은 거거든요. 조국 교수의 정확한 그 발언의 어딩을 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학자야.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사가 청와대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청와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검찰에 정확하게 사표를 내고 와라. 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방안은 그런 편법은 없애야겠다.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데 너희들이 청와대에 와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기밀들을 다루고 했으면